안녕하세요. 미래마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아주 작은 별에서 온 어린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 첫 번째 시간, 보아뱀과 상자 속 양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른이 된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랍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읽어드릴게요.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한 비행사였어요. 그는 6살 때 아주 놀라운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책에서 본 그림이었죠. 그 그림에는 보아뱀 한 마리가 맹수를 꿀꺽 삼키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어요.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면 꼼짝도 할 수 없어서 6달 동안 잠만 자면서 천천히 소화를 시킨대요. 그 모습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밤 소년은 색연필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그림으로 그렸답니다. 그의 첫 번째 그림 1번.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었어요. 다음 날 소년은 자랑스럽게 자기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줬어요. 이 그림이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어른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어요. 모자가 왜 무섭니? 모자라니. 그건 모자가 아니었어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었는데 말이에요. 어른들은 보아뱀의 속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년은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엔 보아뱀의 속을 보여주는 그림 2번. 보아뱀의 배 안에 코끼리가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러자 어른들은 조언을 해줬어요. 보아뱀 속이든 거치든 그런 그림은 그만 그리고 산수나 지리, 역사나 문법 공부나 열심히 하렴. 그렇게 소년은 6살에 화가의 꿈을 접어야 했어요. 첫 번째 그림도 두 번째 그림도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어른들은 항상 뭐든지 설명해줘야만 이해를 해요.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 때문에 정말 지쳐요. 그래서 소년은 화가가 되는 대신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답니다. 그는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어요. 지리 공부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죠.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고, 밤에 길을 잃었을 때도 아주 유용했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는 수많은 어른들을 만났어요. 그들과 가까이 지내며 자세히 관찰했지만 그래도 어른들에 대한 생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가끔 똑똑해 보이는 어른을 만나면 그는 항상 간직하고 다니던 그림 1번을 꺼내 보여줬어요. 진짜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그건 모자야. 그러면 그는 더 이상 보아뱀이나 원시림이나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했어요. 브리지 게임이나 골프나 정치나 넥타이 이야기를요. 그러면 어른들은 아주 만족해했어요. 분별력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서요. 그렇게 그는 혼자 살았어요. 진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6년 전 비행기가 고장나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했어요. 엔진에 뭔가 고장이 생긴 거였죠. 그와 함께 탄 사람도 없었고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어요. 아주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해내야 했어요. 그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어요. 마실 물이 겨우 일주일치밖에 없었거든요. 첫날 밤 그는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모래 위에 잠들었어요.
대양 한가운데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조난자보다 훨씬 더 외로웠어요. 그런데 해가 뜰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그를 깨웠어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뭐?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요. 눈을 비비고 주위를 잘 살펴봤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작은 사람을 발견했어요. 조용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작은 사람을요. 작은 사람. 어린 왕자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어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뭔가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감히 거역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험 속에 있는 상황인데도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어요. 그런데 문득 자신이 역사나 산수, 지리나 문법만 공부했다는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작은 사람에게 말했어요. 난 그림을 그릴 줄 몰라. 그러자 작은 사람이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하지만 그는 평생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릴 줄 아는 2개 그림 중 하나를 그려줬어요. 겉에서 본 보아뱀 그림 1번을요. 그런데 작은 사람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은 필요 없어요.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커요. 우리 집은 아주 작거든요. 내게는 양이 필요해요. 양 한 마리 그려주세요. 그래서 그는 양을 그려줬어요. 작은 사람은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 양은 벌써 많이 아파 보여요. 다른 걸 그려주세요. 그는 다시 그렸어요. 작은 친구는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보세요. 이건 양이 아니라 숫양이에요. 뿔이 있잖아요. 그는 또 다시 그렸어요. 하지만 이것도 앞의 것들처럼 거부당했어요. 이 양은 너무 늙었어요. 오래오래 살 양이 필요해요. 그때쯤 그는 참을성이 바닥났어요. 비행기 엔진을 빨리 분해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얼른 이런 그림을 휘갈겨 그렸어요. 상자 하나를요. 3개의 구멍이 뚫린 상자.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그런데 어린 왕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 양한테 풀을 많이 줘야 할까요? 왜? 우리 집이 아주 작거든요. 걱정 마. 내가 준 양은 아주 작아. 어린 왕자는 그림 쪽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요, 뭐. 잠들었네요. 그렇게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답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 어떠셨나요? 보아뱀 그림을 보고 모자라고 말하는 어른들. 상자 속 양을 보고 환하게 웃는 어린 왕자. 우리는 언제부터 상자 속 양을 볼 수 없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모든 것을 설명해야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아직 작은 어린 왕자가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아름다움을 믿는 상자 속 양을 상상할 줄 아는 그런 순수한 마음 말이에요.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상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만의 소중한 양이 있어요. 작고 순한 양, 부드러운 털을 가진 양. 그 양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오늘도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답니다. 천천히 호흡하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은 지금 아주 편안한 곳에 누워 있어요.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어요. 어쩌면 그중 하나가 어린 왕자의 별일지도 몰라요. 그 작은 별에서 어린 왕자가 당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당신의 몸이 점점 무거워져요. 발끝부터 서서히 발목, 종아리, 무릎, 모든 긴장이 풀려요.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오직 평화만이 당신을 감싸고 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평화.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마음속 어린 왕자가 당신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오늘보다 조금 더 순수한 눈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미래마마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